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당겨주십시오. 네,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손가락이구나. 잘생겼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민족 중흥의 위대한 초공 설계사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오늘 이곳 경북도청 앞에 세우게 된 경과를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를 창립한 지 2년 만에 그 산에 설치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법동추가 2023년 11월 8일 출범한 지 1년 만에 수많은 국민들의 성금으로 새로운 개념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게 되어 실로 감개무량합니다. 추진위원 7천여 명, 일반 국민 1만 3천여 명, 총 2만여 명의 정성이 모여 목표액 20억을 넘어선 21억의 국민성금 모금을 달성했습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본부에서 8억,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에서 4억, 해외 본부에서 1억이 모였고 최고의 기부자는
1억을 쾌척하신 손배호 회장님이십니다. 공상 건립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수많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박동추 대표단의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 난관 극복 과정에 크게 도움을 주신 몇 분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저희 박동추의 민관 협력 모델, 다시 말해서 미니 국민성금을 모금하고 관이 동상거리 부지를 제공하며 행정 지원을 하는 모델을 적극 수용하시어 이곳 경상북도 도청 앞 청년숲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거리를 허용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업인으로서 경상북도 22개 시군 모금운동 본부 결성을 주도하시고 각계 인사를 만나며 모금운동에 올인하신 박몽룡 공동위원장님의 공로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간에 부딪힌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이끌어주시며 손수 1억 원대 이상의 모금을 해주신 김명환 상임 고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경대구연구 시도민 회장이신 양재곤 회장 공동위원장께서는 지극한 애국심과 애양심으로 대구 경북 풀랑 인사들에게 모금운동 동참을 적극 권유하시어 4권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셨습니다만 박정환 공동위원장께서는 무산될 뻔했던 동상거립 사업을 조직적으로 보강하여 모금을 위한 법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김판준 계명대 교수님은 저와 함께 처음부터 동상거립 사업을 구상하고 이와 같은 모형의 동상과 배경석 12개 이런 마스터 플랜 마련해 주셨고 이상일 이상호 작가님은 최고의 동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작가님 두 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 제막식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모 선생님은 동상 좌대에 멋진 제자를 써주셨습니다. 제막식 총감독 이채원 이인성 기념사업회 회장님은 탁월한 기획력으로 제막식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운 것은 박정희 우상화가 아니라 박정희 정상화를 위함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박정희 대통령을 부당하게 표현하는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고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목적은 일생을 조국과 민족에 바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나아가 자유민주 통일의 길을 개척하려는 것입니다. 1964년 12월 5일 제1회 수출의 날,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의장 반포일에 이어 오늘 2023년 12월 5일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이 빚어낸 이 땅의 풍요로움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사회가 바탕이 된 저주노릇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나라를 세우며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성금치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합시다.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어 같이 결의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함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새로운 조약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촌에서 땅을 일구는 농민,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 연구실에서 땀 흘리는 과학자,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18년 동안 조국 근대화를 위해 피땀 흘리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제가 하늘에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청년 박정희를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야당 인사들의 수많은 반대와 기술 및 자금 부족의 난관을 극복하고 국토 대동맥을 뚫어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촉진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사장이 불굴의 집념으로 수많은 난관을 뚫고 포항제철 준공에 성공했습니다. 근면가족 협동의 정신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농촌 개조운동과 국가혁신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하고 주도했습니다. 잘 살아보세란 슬로건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새마을운동을 성공시켰습니다. 전체 산의 50%였던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바꾼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미래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한 탁월한 선경 진영을 발휘했습니다. 레스트 브라운 미국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살인력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는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반대와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하여 한국 경제의 구조를 경동 중심에서 중동 중심으로 선진화시켰습니다. 중화공업화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2을사조약이니 내국 외교인이 하는 그거를 크고온 저항적 민족주의 세력과 야당 등의 격렬한 반대로 불구하고 조국 근대화에 필요한 한일 관계 정상화와 경제개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박정희 대통령 한일협정 체결이라는 담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지만 국익을 위해 묻지 않는다는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대일 출국된 자금 5억 단위는 대부분 산업화 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16 혁명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가 개조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주체 세력은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반공을 국시로 하며 자주적 근대화를 통한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추구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명령적 계획과는 달리 국가가 목표를 제시하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유도적 계획을 수립하여 고도 경제 성장을 다짐했습니다. 유도적 계획을 실시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명령적 계획을 실시한 북한의 경제를 압도하게 됐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 키스트는 과학기술 기술 장벽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키스트에 예산과 인력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 아래 국방과 기술력으로 자주국방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했고 오늘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K방산 창출의 토대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시대를 개발했습니다. 원자력 인력 개발과 핵인력 기술의 확보로 원자력 기술 자립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원전 강국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선성간 후근대 정책을 지향했던 박정희 정부가 종합공업화가 성공한 시점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한국 의료보험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가난을 물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서거한 지 45주년 되는 올해에 그 분의 얼을 기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사모해왔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하는 큰 뜻을 모아 동상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서 우러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중한 정성과 사랑으로 건립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독일, 남미 등 많은 재외 동포들께서 이번 동상 건립에 참여해 주시고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재외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일어나 국가를 구했던 국난 극복의 보유인 이곳 경북에서 대통령님의 동상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성만 도의회 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분께도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천년 가난의 둘레를 끊고 오늘날 10대 경제 대국을 일구어 냈습니다. 국가의 대동맥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근대화의 밑거름이 된 제철소, 조선소, 중화공업 육성 등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친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감을 심어주고 에너지를 모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박정희 정신을 연구하고 개성 발전시키는 새로운 물결이 힘차게 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신생 독립국으로 출발했던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이 투철한 현명한 지도자가 없고 국민적 한테 모을 수 있는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경제정신을 이어받아 올해 노벨 경제학 수상자로 선정된 사이먼 존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발전 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 모델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동상건립을 계기로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국력을 재결집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동상건립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손으로 선진 인류 국가를 만들어 왔다는 자긍심과 경기를 키우기 위해 교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동상건립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몽용,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2016년도에 대구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오늘 가장 큰 잔칫날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아까 제주도, 강원도 여러 곳에서 오셔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준공식을 축하해 주셔서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고 있나면은 식사하느냐, 아침 먹었느냐, 점심 먹었느냐, 저녁 먹었느냐, 이게 인사였습니다. 배를 안 고파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 모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배고픔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20%가 배를 굶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5천만이 넘으면서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가 일본입니다. 3만 불을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그 다음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세계 7개의 나라가
최고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를 이겼습니다. 그 세계 5번째의 우리가 국민소득이 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5천만 넘는 나라 중에 세계 5번째 나라가 된 것은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더라면 아직도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북한도 우리 국민이 똑같은 국민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저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저보고 70년도에 캄보디아 국민소득이 400불일 때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못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4만 불이 되는데 캄보디아는 2,000불이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경제를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제가 박정희 정신, 새마을 정신을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새마을 정신은 그냥 정신이 아니고 나라 살리는 정신, 국민 개조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새마을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되었고, 이 새마을 운동은 세계 빈곤 퇴치 운동으로 유엔에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겠느냐. 그런데 누구나 인간은 공과 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다 공과가 있지만 온 나라에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나라 워싱턴 주도 만들고 온 데 가면 동상 세워 있고 그분도 공도 있지만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 다 마찬가지지만 공과가 있지만 공을 많은 분들을 기리는 후세에 남겨주는 국민 화합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오늘 동상 준공식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편 안 하고 폄하하고 그런 나라 만들지 말고 서로 도와서 국민 행복한 화합하는 그런 만드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경상북도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 시민으로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건립식에 위대한 경북 도청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개막식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도의장 박선만입니다. 저는 64년생입니다. 오늘 동상추집건립위원장이신 박몽계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가슴 한켠에 울컥거림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오늘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어저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한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보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지키겠다는 비관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헌정사의 13분의 대통령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12분의 대통령의 몫을 다 합쳐도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의 지정을 넘어설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가진
대한민국 힘이 넘치는 보수의 성지, 대한민국을 지켰던 이 경북의 전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정말 눈물 겹도록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어떻게 얻은 정권인데 두 번의 탄핵을 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경북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상선화식에 엄중한 분위기로 엄숙한 분위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오나, 엄중한 시국 사태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불길을 가슴에 짚고 싶어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외국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역도하는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 불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기 우리 박성만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님 사자후를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라 그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 회장 양재곤입니다. 오늘 이렇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국민 성금으로 건립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정말 엄숙하고 거룩한 제막식을 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경향 각지의 시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동상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룩하신 업적은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땅에 5,000년 가난을 몰아내고 정말 기아에 허덕이던 우리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이어져 오던 농경 사회를 정말 산업화 사회로 탈바꿈시키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병대국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경상북도 도청 천년숲에 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마련하고 제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동상 그리고 세종대왕상이 나란히 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이 동상 건립을 기획하고 성금을 모아주신 동상 건립 추진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중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된 자 누구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자리에서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곤 공동위원장님의 회고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제가 세월과 이별하고 시간 10분 조그마한 시간 바쁘다는 95세 사나이입니다.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 설화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 언론에 함자만 나오면은 이미 눈물샘이 말라버린 이 나이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소리가 흔들리는 까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 15,000步를 걷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95세 나이를 물리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언론의 함자만 나오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까닭을 최근에 와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작금의 모습을 볼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나라 세움의 뿌리를 만드신 어른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자유민주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뿌리내리게 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박정희 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른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늙은이의 눈물 한 방울이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당신의 사생활을 농축시킨 박정희 정신의 혼불입니다. (18년) 시세 동안 엄청나고도 큰 용투림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운 그 어른이 흉기에 맞아 쓰러졌은 직후에 18년 17세의 노란 자위가 고스란히 있는 금고를 열었을 때 저도 발치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른의 돈, 잔금 쓰다가 남으신 돈이 6억이 있었습니다. 6억. 18년 독재로 하신 어른의 금고에서 남아있는 돈이 6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한복판 명동시장과 상가의 땅 한 평은 7,800만이 있었습니다. 18년 지세 동안 그렇게 금소하고 청교도 정신으로 살아오신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그 어른을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5년 동안 제사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은망덕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은망덕의 분수를 짓밟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에 대해서 침을 뱉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나라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다뤄가지고 불과 6시간의 개헌령, 내일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을 이겨내고 극복해 주신 그 어른의 태산 같은 공덕에 대해서 우리는 독재자라고 욕했습니다. 그 독재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어른의 영혼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정희 정신을 살리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으로 모시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아저씨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였기도 했고요. 그러한 분이 이룩한 그 엄청난 대성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에는 약하지만은 의리에는 강한 경상북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을 기리는 거창한 동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알알이 박혀있는 그 영혼이 아직도 싱싱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위대한 현주소라고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애들 많이 서셨습니다. 이제 남은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박정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또 한 번의 위대한 건설을 다짐을 하십시다. 사모스에게 그리운 이름 발을 정자 빛나리자 박정희 대통령 각각 구워 살피주시옵소서. 차라리 가난했던 시절이 좋았습니다. 가난했던 그 맑은 영혼이 더 거룩했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이 되니까 우리의 식탁이 푸짐해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멍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금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대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보릿고개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감정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TK 여러분 앞장서시고 운동의 항복판에 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박정희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지기를 맹세하면서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재호 민족주몽회 회장님의 축사에 오늘 앉아 계시는 국민 몇 분들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자가 생각이 나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호 회장님께서 진정한 박정희 정신을 살리자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셨습니다.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한국파독 강부간호사 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김준동입니다. 민족 주공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의 동상 건립에 물신양면으로 정성을 다하신 김형기 동상 건립 추진단장님과 추진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동상 건립에 협조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강양 각지에서 머나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친히 참석해 주신 파도 강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러분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가시님이 거룩한 뜻을 미처 받들지 못한 채 큰 허물을 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60년 전 대한민국은 너무나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보다도 못 살았고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한국 정부와 독일 정부 간 협정을 통하여 대한의 청춘들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뒤로하고 이영만리 서독으로 떠났으며 우리 젊은 청춘들은 고향이 그리웠고 처자식이 그리워도 고국에 애아를 보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지하 1000m 깜깜한 막장 공기도 희박한 섭씨 40도의 지열 때문에 땀과 눈물과 피를 토하면서도 참아야 했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 조국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역사적 소명이기에 피를 토하면서도 목숨 바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님들은 독일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을 위해 자기 가족처럼 정성으로 헌신하신 그 모습이 모든 소독 국민들이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연일 신문방송에 지구상에 아직도 이런 천사들이 있느냐고 극찬하였지만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고향이 그리웠고 부모 형제가 그리울 때마다 이미자 선생의 노래 동백 아가씨 노래를 이안을 삼으면서도 우리 파도 근로자들은 조국에 애화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조국에서는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포항 제철 및 중화학고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하여 난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강국의 초석을 이룬 역사의 주인공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웅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파독 근로자들은 1964년 12월 8일 아침 10시 그날의 극적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네 분과 독일 리프케 소독 대통령께서 독일 루르 광산을 방문하셨습니다. 탄광 막장에서 갓 나온 500여 명의 간부들이 우리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이 얼굴과 작업복은 까만 탕가루와 먼지, 흙투성이 그대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탄상에 올라갑니다. 곧이어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우리 파독 간부들은 하나같이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온몸이 떨리는 것을 모두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말리 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에 물어갑니다.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간부 여러분, 가족이 그리웠고 고향 생각이 그립겠지만 비록 우리 이렇게 못 살지만 후손에게는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던 대통령이 뜨겁게
혈여찬 모습이 지금도 우리 눈에 생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온조를 받던 나라가 온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금은 당군일에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리한 나라를 건설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동상 건립이 때려진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동상 건립에 몸바쳐서 순일해 주신 김영기 추진당장님과 공동위원장 양재권 위원장님에게 등 모든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멋지고 자랑스럽고 훌륭한 선비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였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을 확신하면서 간단하면나 저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정말 먼 시간 그리고 먼 길 이곳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춘동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마음으로 안아주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염원한 국민만 생각한 대통령의 이야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밴쿠버 본부장을 맡아 교민들과 함께 모금운동을 해온 밴쿠버 민주평통협의회 회장 변무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교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새마을 정신으로 하나 되어 국민을 살려내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박 대통령님의 육성이 들린 듯합니다. 인자 수고했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시에 있는 금호공고 1기생이며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김주봉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국 군대화와 산업화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신 무렵 1972년 말 공업기반이 튼튼해져야 우리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신념으로 구미시에 설립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금호공고입니다. 그 역사가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저희 금호공고 졸업생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분이 꿈꾸시던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며 살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시애틀 본부장 K정입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동상 제막식을 하게 된 것 정말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동분서주 애써주신 추진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막식의 의미는 그동안 마음으로만 생각해왔던 일을 국민 모두 다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로 인해서 이영만리 미국에서까지 이번 동상 건립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뜻에 이곳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또 전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제막식을 준비하시고 신뢰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시애틀을 중심으로 해서 전 미주에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상임 고문을 맡은 김명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관계문화에 생각하는 우리 정계호 회장님에게 말씀을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5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는 강인한 리더십 정신으로 백천간도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이라는 튼튼한 나무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한강의 기적 아닌 세계의 기적을 이루신 분을 위해 작금의 동상 건립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 갈등으로 물론 건국부터 산업화, 근대화를 거친 각자의 틀에 갇혀 분열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동상 건립을 경북도 앞에 천년숲에 건립하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신 분 우리 박몽영 회장님 그리고 양재훈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이 장소를 쾌히 승하게 계신 이철우 경북지사님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성금도 큰 힘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교육관과 기념관 건립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사 교육의 성지가 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통일 자유 대한민국의 영원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동상 건립까지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모두 사랑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명환 상임고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신개성사업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소연 변호사님과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님의 청년 추진단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희망과 번영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삶의 이유였고 혁명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소년 박정희는 국민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성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과 비전,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낸 선배 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그 시절 그분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수출이 강대국에 종속되는 길이라며 내포적 공업화를 주장했고, 수출 주도형 중화공업화를 반대하며 농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역사를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의 비전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5.16 군사혁명은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출발점이었습니다. 또한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공업화의 기초는 마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항제철에서 처음으로 쇠물이 흐른 것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조선산업의 시작도 유신 이후에 가능해진 성취입니다. 유신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경제적 번영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쿠바 혁명에 고무된 북한이 무장공비를 난파하고 닉슨 독트린으로 동북아의 안보가 불안정하던 시기, 월남의 패망,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중국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공산주의 학살로 희생되던 시절,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유신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독재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의 안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16 군사혁명과 유신체제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압도적인 국력을 통해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입니다. 이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의 비전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도전이며, 그의 꿈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분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올곧게 전파되도록 어떠한 왜곡된 역사 서술에도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공산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선배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인에 따라 자유의 파도가 되어 압도적인 국력과 단결된 정신력으로 북한의 해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과 선배 세대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청년 추진단 대표 김소연, 김은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헌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오늘 우리는 대통령님의 동상을 세우는 역사적인 자리 이곳 천년숲에 함께 모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지나면서 좌절,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고 찌들어 있는 국민들 가슴에 용기와 희망을 하면 된다는 국민 정신을 정착시켜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신의 지도력에 무한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인류 보편적인 인권을 실천하며 갑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대에 붙일 때 그 외롭고 어두운 길을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가셨는지를 생각하면 이육사 시인의 광야처럼 고독했을 것입니다. 60, 70년대는 얼음을 껴 세수하고 구멍난 양말을 신고 학교로 직장으로 향했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인간의 기본이 되는 인권 문제를 생각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더운 물로 내 몸을 씻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인권의 첫걸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께서는 이같이 암울했던 시절에도 국민들 가슴 속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국민들을 일깨우고 함께 동참시켜 조국 근대화 산업화라는 큰 강물로 성화시킨 것은 대통령님의 조인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가난의 보릿고개를 걷어내고 세계 10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당신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을 보낸 지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우리들은 내 밥그릇에 밥 담기에 급급해서 당신을 올바르게 평가하기보다는 폄훼하는 것을 보고도 고개 돌렸던 것이 해안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대통령님의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협동하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당신의 혁명 정신이 깃든 이 동상 제막을 계기로 당신의 혁명 정신이 깃든 이 동상 제막을 계기로 선진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국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이태수, 당신은 낮고 빛나는 전설입니다. 잘 살아보자고 외치던 카랑카랑한 목소리, 위풍당당 자신감이 넘치던 형형한 눈빛, 아무도 못 말리던 그 집념, 그 믿음과 비전은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을 우리의 횃불입니다. 초가 지붕을 없애고
고속도로를 뚫고 쇳덩이와 전자제품,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며 빈곤과 순환의 역사에 눈부신 신화를 낳았습니다. 민둥산을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고 한강의 기적을 넘어 오늘의 번영을 불렀습니다. 어김없이 발과 눈으로 현장을 누비며 심사숙고 뒤엔 강력하고 투철한 추진력으로 사통팔달 국부의 길을 트고 닦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다 비우는 청렴과 강지, 오로지 국가 장래 생각뿐이었던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5.16은 쿠데타로 잉태해 혁명으로, 개발 독재는 애국 독재로 승화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늘은 있게 마련. 선택된 독선에는 아픔과 눈물도 따랐습니다. 유신으로 자유와 인권을 밀어놓은 채 숭고한 희생자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불가피한 시기에 불가피한 지도자가 불가피하게 독재를 했다고 간파했듯이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가 없었다면 민족 주문과 경제 발전은 과연 어떻게 됐을는지요.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누가 뭐래도 당신은 빛나는 전설, 꺼지지 않는 횃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겠어요? 포즈 취하겠습니다. 포즈 취하겠습니다. 야, 손가락이구나. 잘생겼다. 또 식사도 어르신들 이렇게 뭐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국밥으로 하려 그랬다가 날씨를 모르니까 국밥을 하면 날씨 추우면 국밥을 더 못 먹는다고. 그래서 도시락으로 했는데 또 우리가 서울 가서도 우리가 여기 지금 수백 명씩 되니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헤어지는데 제가 이제 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 저기 지금 이 정부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리시죠? 네. 예, 계엄치고 뭔가 엉성하지요? 네. 그죠? 네. 누가 아무리 여기 저
김규차이가 대통령을 해도 계엄 선포를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그것만 아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우파가 지금 뭉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선포를 한 것은 우파의 결집을 위해서예요. 우파가 지금 4분 5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 결집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계엄 선포를 한 것이고요. 이게 그리고 계엄 선포를 했으면은 그리고 저기 박안수 육군 대장 여기 어디 갔나? 이용기 장군 어디 가시나? 여기 계시나? 장군님. 예. 장군님. 뭐 박안수도 육군 대장, 저 이용기 장군도 육군 대장이었는데 그 계엄 사령관이죠. 계엄은 선포하면은 계엄 사령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그 계엄 포고령 1호를 딱 11시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 의결은 그 1시에 의결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원래 포고령이 딱 내려간 이후에는 포고령에 모든 정치 집회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 없이 국회 의결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계엄 해제를 했죠. 이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머리 이렇게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단톡에 들어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글을 한번 잘 보시면은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제 계엄 선포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우파에서도 그 위장해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위장 좌파. 글마들 이번에 여지없이 다 걸러지는 거겠죠?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요 최근에 한동훈이 그놈아 내가 몇 번 만났어요. 뭐 행사에 저하고 둘이 만난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놈이 진짜 우파라면 저보고 한번 차 한잔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내 투구를 딱 벗길 거예요. 좋죠. 옆에서 이거 뭐 이거 다시 써야 된다 그러면 한 대가리 한번 훌떡 벗길 거예요. 나 진짜 그럴 각오예요. 나쁜 놈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 대통령 탈당하라. 그리고 이 계엄 해제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하는 애들도 전부 그거 다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준 좌파예요. 완전한 좌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우파의 결집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20%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럴수록 내일 모레는 또 7일 날은 광화문 광장에 지금은 우리 우파가 결집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다 나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 그 윤석열 대통령 바람 앞에 등불이라 했는데 그게 바로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 바람 부는데 등잔불 갖다 켜놓으면 불 꺼져 버리죠. 지금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일 날도 광화문 광장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제가 롯데호텔에서 우리 TK 송년회 합니다. 근데 이 송년회도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저는 인사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TK 결집을 위해서 제가 하는데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돈 있는 분들 돈 좀 내세요. 돈 내야 됩니다. 돈 놔뒀다 뭐 하실랍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그 한 2억 이상 들어가요. 제가 1억 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백만 명이 1억을 맞춰줘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기 구미의 전옥상 회장 1,000만 원 주신다 그랬더라고요.
네, 벌써 내렸어요.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이상우 그릇 장사하는 이상우 그래 300만 원 내라 그랬어. 응? 그러니까 응? 냄비가 아니야. 말고. 그러니까 저 이ህ른 상임부회장 요즘 돈도 많이 냈는데 좀 도와주시고. 우리 여성회장 백인숙 여성회장 뭐 그거 1, 200 이런 거 내가 50억이 쓸 데가 없대요. 응? 50억이 쓸 데가 없대요. 돈은 있는 사람들이 곳간에 인심 난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써줘야 됩니다. 돈 없는 분들은 재능 기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한테 저를 자꾸 야지 놓고 이런 사람들 여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시대에 양재고이보다가 더 애국자 있으면 하세요. 저 여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야지 놓고 이래려면 여 나오지 말라고. 물만 흐린다 이 말씀이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올라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라가시면 바쁜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번에 계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우파들은 나라를 잘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힘을 보태달라.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켜내야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한가요? 고생이 많습니다. 네. 좀 잘 좀 협조 좀 해주소. 예. 여기도 메레치도 있고 뭐. 이름을 잘 지으시네. 사장 이름을 잘 지었어. 수렵 지소날을 났다고. 수렵 지소날을 났대요. 자, 요 고기 한 지름 있다 고기. 메레치 쓰자 메레치. 아까 그거 뭐야 그거 많이 없다. 소주 한잔 먹으려고. 됐습니다. 돼지고기 언제가 김치 말아 잡으니까. 아니 안주 드시면 안 나면 또 따라 드려요. 저 한잔 하세요. 야 이거 죽이네 이거. 죽이는 맞아. 그러니까 내가 들고 온 거지. 이거 재피는 거. 누가 사왔어? 영전서 해가 온 거죠. 자, 한잔하세요. 꽃보 들어갈로. 꽃보 이거 몇 개가? 김치 사가지고. 이게 있는 거 두개 먹으려고. 두개 담네. 파김치도 이거. 두 개는 안 되나? 자자 안주 줘. 그런 거. 한국에 그거 없어요.